네, 다음으로 푸드테크 인식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테크 인식 및 활용 실태는 소비자 측면과 그다음에 외식업체 측면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조사가 필요했는데요. 이제 홍연아 외 접니다. 홍연아의 2023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한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기술별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식업체 12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항목은 이제 식물공장 농산물, 그 다음에 외식업체가 활용 가능한 푸드테크 기술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홍연아의 2022 탄소 중립을 위한 식품 소비 단계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에서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물었던 부분은 대체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이 조사 결과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외 2022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질문한 주요 항목은 농식품 유통 채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 조사 결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인식 및 활용 실태입니다. 소비자들이 식물 공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53.4%, 전혀 모름이 43.6%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들어본 적이 있는 소비자가 반을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 이런 식물 공장 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무려 30% 가까이 되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있고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친숙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 공장의 농산물을 구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가 26.5%, 그다음에 품질이 우수해 보여서가 22%, 안전하다고 생각해서가 2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공장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성 측면에서 4.04점이 나왔고 또 영양이 3.94점이 나왔는데요. 이 식물공장이 아무래도 이런 정해진 컨트롤이 된 환경에서 식물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다른 영향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 결정 요소별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시는 것이 안전성 5점 만점에 4.47점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인공첨가물 첨가 여부가 4.28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이러한 순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공장 농산물을 구입 의향이 과연 증가하였느냐라고 보았을 때 66.2%가 구입 의향이 증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식물 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입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구입 의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합쳐서 조사를 했을 때 반 이상이 앞으로 나는 구입 의향이 있다라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 공장에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무려 77.4%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가 환경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식량 생산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었는데요. 보시면은 꽤 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공장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국내 식물 공장에서 시장이 계속 성장이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무려 76.4%가 이런 국내 식물 공장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언급된 것이 농촌 인력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다라고 가장 주요한 이유로 제기된 것이 농촌 인력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였습니다. 이 응답이 29.8%를 차지하였고요. 두 번째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응답이 27.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농촌의 인력 문제,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매스컴에서 다루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 공장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촌의 인력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농촌의 인력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식품입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이 응답자의 25.2%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맛이 궁금해서가 35.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상의 이유가 28.3%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식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시장에 많이 있었던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을 처음에 구매하게 만드는 동기가 물론 맛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인 것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건강상의 이유가 28.3%를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비단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육류의 어떤 섭취를 했을 때, 육류를 섭취했을 때 뭐 소화의 부담을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영양이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이런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소비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식물성 대체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46%가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안전성이 5점 만점에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맛 4.2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육류 대체식품 구매 의향이 증가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약 반 정도 50%가 육류 대체식품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첫 번째 이유가 환경에 기여하기 때문에 대체식품 구매 의향이 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건강상의 이유가 30.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나의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가치적인 것과 실질적인 이유가 1, 2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 및 소비 부문 푸드테크에서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이런 월평균 구입액은 약 92,700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구매한 농축산물들은 가장 많이 구입한 그 곳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요. 약 40%를 차지를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소셜 커머스 2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픈마켓에서 23.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월 92,700원을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볼게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이 지금 30대. 가 가장 높고 그 30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20대, 그래서 20, 30대가 아무래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남색 그래프가 삐쭉 올라와 있는데 바로 쌀 작곡류입니다. 그 쌀 작곡류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상하게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고 이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 남색 그래프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이 과일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 작곡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과일류들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가구 소득별로 조금 나눠봤을 때는 여기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 요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그런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농축산물을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유통 채널을 이용해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교가 용이해서겠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교가 용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35.5%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이 24.9%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택배가 3.9점, 가격 소진이 3.7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가격과 또 비교가 용이해서였는데 만족을 한 거는 이제 1등이 택배 배송이 이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해서 1등이 택배 배송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오프라인 채널만 고수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분들은 왜 오프라인 채널만 고수를 하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눈으로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고요. 네, 두 번째가 필요할 때 즉시 구매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농축산물을 라이브 커머스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실시간 홈쇼핑 같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 판매자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구애 없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눈으로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온라인 구매액의 비중이 증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눠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액이 증가한 소비자의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증가했던 이유는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이 1번으로 나왔었고요. 24.5%입니다. 두 번째가 새벽 배송 등의 온라인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증가로가 22%로 두 번째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연구가 이제 진행된 것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때는 코로나19 영향에서 갓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미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코로나19가 되게 옛날 옛적처럼 느껴져서 되게 예전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액이 감소한 소비자들한테 왜 감소를 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품질이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품질이 낮은 것이 배송이 되면 더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34.1%를 차지하고 품질이 좋지 않아서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구매액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온라인 구매액 비중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쌀 작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비자가 3년 후에 온라인 구매액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쌀 작곡류가 이제 줄어들었느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이전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쌀 작곡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뭐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줄었다라기보다는. 그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 모든 품목류에서 채소류, 과일류, 육류, 계란류, 또 전체 평균 전체를 보시면 이 3년 후 이 노란색 그래프가 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선 농축산물까지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앞으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형 로봇, 이 로봇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형 로봇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이 무려 9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그런 로봇이 그러니까 무인 주문기였어요.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무인 주문기를 통하지 않고 주문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주문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빙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무인 주문기가 3.8점, 서빙 로봇이 3.7점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형 로봇을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의향은 증가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50%가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음식점에서 뭐 무인 주문기라든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경우에 그 음식점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5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 무인 주문기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인 주문기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았으니까 저 이것부터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였습니다. 40.2%의 응답자가 비대면이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 주문기를 활용하는 음식점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식당보다 서비스용이 편리해서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무인 주문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 그다음에 일반 식당보다 서비스형이 편리해서 이 두 개가 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무인 주문기가 나머지 로봇들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띄웁니다. 보시면 이 서빙 로봇하고 배달 로봇하고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빙 로봇은 이제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 요 이유지만 배달 로봇과 조리 로봇은 노란색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신기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메뉴를 서빙해 주는 분이 계시지 않고 로봇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 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가 가장 그런 응답률이 높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신기해서가 이런 음식점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형 로봇 사용이 과연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되겠느냐 저희가 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이유로 응답을 한 것이 바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인 주문기라든지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모든 로봇 제품들이 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될 것이냐라고 응답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외식업체 구입난으로 자동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런 두 번째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럼 사실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외식업체의 구인난 해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부 고용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소비자들까지도 이런 외식업체의 영색성,
그리고 이런 점점 그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그런 인건비 지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외식업체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가지의 이중고가 이 외식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소비자들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의 응답률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외식업체 인심 및 활용 실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앞서서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과 식품 그리고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식업체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무인 주문기, 서빙 로봇, 조리로봇 같이 이런 로봇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외식업체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배달앱 배달 대행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이 했고 두 번째가 무인 주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중까지는 아니지만 순서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배달앱과 배달 대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 주문기 이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류 대체 식품, 배달앱, 예약앱, 서빙 로봇, 무인 주문기 이러한 푸드테크의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과연 만족도는 어떤가를 외식업체와 소비자를 비교해서 보았더니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객이 69.8점, 업주가 70.7점이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는데 보시면 무인 주문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주보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외식업체 사장님들보다 소비자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육류 대체식품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이런 실제로 육류 대체식품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에서 이에 대해 만족도가 소비자보다 높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식업체의 업주분들이 이 서비스용 로봇을 이용을 할 때 어떤 요인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면 86.9점으로 안전성이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외식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소비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다던가 아니면은 그것이 뭐 이동을 하는데 떨어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비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두 번째로 이런 서비스형 로봇을 활용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여기 그 소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푸드테크 기술별 사용이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인 주문기가 56.3%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예약앱, 그다음에 배달앱.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주문기하고 이런 앱, 배달 대행, 예약 앱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인 주문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무인 주문기는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이런 외식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인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 주문기를 활용하겠다라는 응답이 41.2%를 차지했고요. 배달앱과 예약앱 같은 경우는 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별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활용할 의향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력이 충분해서가 지금 무인 주문기가 활용이 안 되는 이유 36.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부담돼서 그래서 뭐 인력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돼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동전의 양면같이 대답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 과제에서 이런 대체 식품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와 외식업체의 소비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하면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대체식품을 구매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이런 공공급식 시설에서 대체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밌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나 공공급식 시설에서 저탄소 데이라는 것을 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넣지 않고 식물성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고기 제품을 그렇게 시도해보는 급식소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해본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물성 고기 제품 구입 의향을 보시면 소비자의 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41.9%, 외식업체가 31.7%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대체식품을 좀 약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집단급식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탄소 데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한 그런 급식을 제공해 보자라는 취지로 그런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메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용자들의 반응이 꽤 좋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꽤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메뉴를 꾸준히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꾸준하게 다양한 식재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대체식품으로는 메뉴 구성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인지를 아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 급식소 비해서는 조금 낮은 비중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